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유의 리더십과 존재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의미로 좀 들릴 수도 있죠. 소유의 리더십, 존재 리더십.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소유의 리더십은 우리 조직 내에서 보면은 자기 것만 챙기고 오히려 리더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려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가지려고만 하는 거죠. 결국 소유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욕구를 가진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존재 리더십이라고 하면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의미와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지 잘 아는 리더죠. 결국 따져보면 말이죠. 조직에서 부하 직원만도 못하고 남보다도 못한 리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욕심쟁이인 리더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변질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반면에 굉장히 훌륭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양심 어린 리더들도 있죠. 이 소유의 리더십과 존재 리더십의 출발점은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책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자신의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소유의 삶은 살지 말고 존재의 삶을 살라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소유의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는 절대 손해를 안 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탐욕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존재의 삶은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즐기면서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소유의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소유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소유 욕구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소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의 리더십과 존재 리더십의 차이도 유사합니다. 그런 소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만 있으려고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그러다 보면 초기에 의도와는 다른 사람으로 변질돼 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평범한 리더들이 왜 권력을 갖거나 승진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할 때 존재 리더십보다 왜 소유의 리더십이 발동이 될까요? 그건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면 이 호르몬이 증가하고요. 도파민이라는 것이 따라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기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건데요. 이 자신감이 지나치게 되면요, 모든 것을 자기가 주관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손을 안 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에릭 프롬이 얘기한 건 마찬가지로요. 자기 탐욕에 이렇게 구속이 되고 그 소유의 이 자기 영혼을 파는 리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소유의 리더십이 갖는 권력이 영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조직에서 리더가 성공하고 나면은 또 창업을 해서 내 회사를 만들고 나면 내 맘대로 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도요, 리더들이 소유의 리더십을 갖지 말고 존재의 리더십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분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항을 하죠. 왜냐하면 아니 무슨 리더가 죽을 때 졌냐, 리더만 고생하느냐. 승진된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아니 조직도 잘하고 조직 구성원도 잘해야지 어떻게 리더만 맨날 성인군자처럼 잘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리더만 잘못하는 거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리더들이 언제 한번 제대로 위로를 받은 적이 있나? 그냥 실적을 내라, 부하 관리 잘해라, 자기 관리 잘해라, 협박에 가까운 기준만을 제시했지 언제 한번 우리 리더들이 제대로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걸 호소하는 것이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소유의 리더십과 존재 리더십 중에서 존재 리더십 중요한 이유는요, 리더가 이 소유의 리더십을 갖게 되면은요, 그 욕구가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몇 가지의 불감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리더가 계속 실수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의 리더십을 가질 경우에 갖게 되는 불감증 중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자기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욕을 갖고 출발했는지를 망각하는 거죠.
결국 초심을 잃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각오와 의미와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사유하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것은 사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한다는 것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걸 갖는 경우도 있고요. 남과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독점을 한다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책임에 대한 불감증 중에 또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의 책임이나 잘못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항상 옳고 자기는 그런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고 자기가 갖는 어떤 그 모든 혜택들은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남들이 나에게 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나는 뭔가 잘못해도 위험해지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반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때는 이런 노력도 하고 이 정도의 성과도 냈는데 이 정도 발휘 못해? 이러면서 반성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책임에 대한 불감증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